서울 구로구에 있는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수도권에 대규모 확산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이어서 직원이 거주하는 경기, 또 인천 등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확진자 수도 12만 명에 가까워지고 사망자 수는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관련 내용 이형민 연세대 의대 진단검사 의학교실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확진자 수 상황부터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요. 물론 잠시 뒤에 이제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이 예정돼 있어서 그때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좀 더 만나볼 수 있을 텐데, 물론 변동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신규 확진이 242명, 그러니까 어제는 100명대로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이게 증가폭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매일 짚고 있는데 다시 좀 오늘 좀 늘어난 모양이라서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이제 242명으로 어제보다 증가폭이 많이 커졌는데요. 예. 이게 이제 일일 신규 확진자가 계속 그 사흘 연속 줄었다 늘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럴 수밖에는 없는 게 저희가 그동안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를 냈던 거는 사실 대구 신천지 교인들에 예. 대한 조사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신자들 안에서 거의 60%에 가까운 양성률을 보여주면서 국내에서 많은 확진자를 결국은 발생시키는 그런 그 일이 됐었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 그룹이 끝나면서 확진자가 주는 거는 저희가 예상한 바였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굉장히 또 걱정을 했었던 측면이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확진자 수의 증가폭은 줄었지만 코로나19라는 감염이 굉장히 지역사회 안에서 그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감염 초기부터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상기도를 통해 배출된다는 점. 예. 그다음에 코로나19를 특징할 수 있는 증상이 없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감염 그러면 흔히 발열, 인후통, 호흡곤란을 얘기를 하지만 예. 발열 같은 경우에도 37.5도 이상의 발열을 보여주는 경우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인후통은 한 20% 정도. 인후통도 한 20% 정도. 예. 그다음에 호흡곤란도 역시 비슷한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없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이 코로나19 감염된 사람도 내가 설마 걸렸을까라는 생각을 하기가 그렇죠. 쉽지가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내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형식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고려를 했을 때 폭발적인 어떤 확진자 수의 증가는 없겠지만 예. 신천지와 같은 집단 안에서의 어떤 대규모 감염이 없다면, 하지만 산발적인 형태의 집단 감염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예. 거기에 따라서 확진자 숫자는 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그런 변동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지금 서울 구로구 콜센터와 관련된 이제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오늘 이제 200명대를 올라섰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여기 거주했던 직원들이 뭐 인천, 경기 곳곳에 지금 거주를 하기 때문에 혹여나 이 수도권의 지역 전파, 그러니까 슈퍼 전파지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구로콜센터 내부에서의 감염이 많은 건 이제 몇 가지 원인이 있을 건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일단 저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게 된 우려해야 되는 거는 대구 신천지처럼 이렇게 많은 환자가 한 곳에서 발생을 했으니 이 사람들에 의한 수도권의 어떤 많은 추가적인 환자 발생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대구하고는 이제 조금 양상이 다른 게 일단은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되게 다양한 지역에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의 어떤 다른 여러분들에 대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감염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염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특히 슈퍼 전파라고 부르는 현상은 감염자 수가 많고 적고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떠한 접촉을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구 신천지처럼 그렇게 밀접한 공간 안에서, 또는 구로콜센터처럼 그런 밀접한 공간 안에서 계속 전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은 많은 숫자의 감염이 나오지만 이분들이 사회적 격리라든가 또는 마스크의 착용이라든가 개인 손위생이라든가 또는 집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의 것들을 잘 지켰다면은 그러면은 아마 신천지와 같은 수준 정도의 어떤 대규모 감염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더라도 분명히 어느 정도의 지역사회 감염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저희가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신천지와의 연관성은 뭐 아직까지 이 콜센터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할 수 있는 단서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감염원에 대한 부분 저희가 서울 지역만 좁혀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은평구 성묘병원하고 성동구에 있는 주상복합하고 어제 있었던 959 콜센터 관련해가지고 확진자들을 보면 감염원이 지금까지 딱히 잡히는 게 없다는 점. 네. 요게 조금 걱정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측면도 있고 해서 네. 이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감염원에 대한 파악이 좀 어렵다. 예, 맞습니다. 감염원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감염원이 명확하게 파악이 됐을 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게 감염됐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예. 역으로 그걸 추적하거나 또는 앞으로 어떻게 발생할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감염원을 모르는 경우는 이게 어디엔가 뭐 별도의 감염이 있다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게 어딘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예. 대한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감염원을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그 959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천지 교인이 5명 정도 있는 걸로 확인은 됐지만 이들은 전부 다 음성으로 그렇습니다. 네. 파악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신천지 교인은 아닐 거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저희가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해봐야 되는 거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한 달 내내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분명히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잠복기 기간 동안은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증상이 있는 그 시점에 바이러스가 나오다가 예. 증상이 또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저희가 또 안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신천지 교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선행 감염이 있었을지 여부는 저희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다 나은 상황인 거죠.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사실은 항체 검사라고 부르는 것들이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을 하면은 최근에 감염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어느 그 루트를 통해서 예. 감염됐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조사를 해야 예. 앞으로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감염원은 일단 오리무중이고 앞서서 짚어주셨지만 더 이상의 이제 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접촉자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 대구 서울 959 콜센터의 경우에도 주로 확진자들이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이동 경로도 굉장히 넓고요. 노출 기간도 꽤 깁니다. 접촉자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유동 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에 거주하시고 그다음에 그쪽에 지금 콜센터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되게 많이 이용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썼던 그 방역 기법을 동원한 그러한 그 밀접 접촉자의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감염되신 분들의 그 이동 동선을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동 동선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나라마다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예. 메르스 때도 또 굉장히 우리나라 안에서도 찬반 논란이 많았었고 그 초반에는 거의 공개를 안 했거든요. 예. 안 했는데 근데 이런 거를 공개하는 이유는 개인을 비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본인의 몸 상태를 제일 잘 아는 건 본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그 밀접 접촉을 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동선을 공개함으로써 각각의 개인이 그 동선에서의 노출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연관된 증상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선별진료소를 방문을 해서 검사를 하게끔 정보를 주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은 많지만 적어도 이 환자분들에 대한 이동 동선을 명확하게 공개를 하고 예. 그리고 그 정보를 많은 분들이 그 숙지를 한 뒤에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예.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방면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신도림역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교통의 요지로 꼽히는 네. 곳이고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지역이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안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좀 보세요? 그 신도림역에 아무래도 이 콜센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여기 이용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좀 불안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 이해가 가는,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불안이고요. 예, 예. 그리고 아까도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분명히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특히 신도림역 주변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 이용하는 곳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나온 얘기들 중에 그 손위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중교통 그 손위생에 대한 얘기를 한 이유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건 뭘 이용을 하건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가장 주요 경로 중에 하나가 예. 손을 통한
코나 또는 예. 목점막의 노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 표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소독을 하고 손위생을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근데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거기다 덧붙여서 예. 지금 그동안은 마스크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예, 예. 그래서 마스크를 사기도 어렵고 이제 이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리되는 주문이었지만 어쨌건 정부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권장을 해왔었거든요. 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우리나라의 하루 마스크 생산량은 한 1,000만 장 정도 됩니다. 근데 예. 그 정도의 양이면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인구 1인당 마스크 생산량으로는 제일 높은 수준일 겁니다. 예. 그런데도 전 인구를 다 씌울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계속 그런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손위생과 마찬가지로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분명히 비말의 확산을 잘 막아주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그 주의를 해왔었기 때문에 예. 대중교통을 이용한 확산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이게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할 정도로의 확산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물론 이제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대중교통을 통해서 누군가가 감염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 확진을 받았고 이런 거에 대한 사례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신도림역이라는 그 특정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거니와 이게 또한 환기가 안 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끼리 밀집돼 있었던 게 바로 콜센터이기 때문에 네. 이게 또한 신도림역 같은 그런 모르겠습니다. 이제 환승을 많이 하는 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출퇴근 시간에 아마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거 타보시면 이게 한산 시간 이외에는 그 출퇴근 시간 러시아어에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붙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나는 괜찮을까라는 그 우려가 들기 때문인데 그럼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대중교통을 타시는 분들 특히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은 지키셔야 된다. 어떤 걸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 나왔던 마스크 착용 하나 하고요. 반드시 하셔야 그다음에 되고. 두 번째는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나서 이제 요새는 회사 같은 데 들어가실 때 예. 대부분 발열 체크하시면서 손 위생을 하고 들어가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세정제랑 다르죠. 그렇죠. 그거를 반드시 꼭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딱 두 가지만 일단은 저희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대중교통 부분에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대중교통의 감염을 대비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워낙 수도권 증가 확진세가 네. 지금 커져서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좀 집중됐던 어떤 검사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수도권에 투입을 하고 병상도 좀 미리 확보를 해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네. 대해서는 동감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제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대구 신천지에 대한 검사가 완료가 되면서 검사 여력이 좀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가 3월 4일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대략 한 민간 의료기관 쪽에서만 2만 5천 건 정도의 검사를 하루에 시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은 검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부 결과가 지연되는 현상도 벌어졌고 했는데 3월 8일에는 일일 2만 5천 건 정도의 검사가 일일 1만 건 정도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을 하루에 한 15,000건에서 2만 건 정도로 잡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은 이제 지금 대구 쪽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검사 역량 자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역량을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지역의 그 어떤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검사로 활용할 필요도 분명히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수도권 지역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또 시설들이 좀 있거든요. 의료기관이라던가 예. 또는 굉장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 요양원, 요양병원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사도 저희가 지금부터 약간은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콜센터 중심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 많이 짚어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수도권이나 서울 이쪽에서는 중대 기로라고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포인트니까요. 아까 뭐 이건 이제 기자 질의응답 중에 브리핑에서 나온 거지만 그렇다면은 그 1339 우리가 보통 궁금할 때 전화하는 내 증상이 있을 의심 증상이 있다 하면 이제 전화하는 1339 콜센터 직원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세 개 지역으로 나눠서 운영 중이고 좀 사무실 내에서 거리두기를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더불어서 나아가서는 한 2, 3주 걸리겠습니다만 재택 원격 상담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비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아까 질병관리본부장은 얘기를 했지만 이거 이제 공공의 영역이고요. 사실 네. 민간의 영역의 콜센터는 굉장히 많아서 네, 맞습니다. 영업을 중단하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거니와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업체 측은 마스크 쓰라고 했는데 CCTV를 확인해 봐야 되는 지금 상황까지 또 이르고 있어서
이 콜센터에 관련된 민간의 대응 방안은 어떤 형태로 나아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거는 이제 각 직장의 그 근무 환경에 대한 평가가 이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네. 예, 근데 지금 콜센터 같은 경우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런 그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몇 가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 계속 얘기 주셨던 어떤 굉장히 그 좁은 공간 안에서의 밀집된 그런 생활, 그리고 계속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즉 비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이런 코로나19 같은 감염성이 높은 질환을 저희가 사회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마스크나 손위생도 중요하지만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감염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외국 같은 경우에도 지침들이 대부분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지침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25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은 가급적 자제하라.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예. 마찬가지거든요. 예. 콜센터의 어떤 효율적인 이용 때문에 사람을 많이 모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겠지만 예. 사실은 이런 것들 소그룹으로 나눠서 운영할 필요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지금 네. 당분간은. 예. 그래서 그런 측면들도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직장 안에서 이런 감염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들을 위해서 또 필요했던 게 사실은 어떠한 그룹이 위험한지에 대한 평가와 거기에 대한 그 보건학적인 대응 지침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질병관리부 발표 내용 중에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하겠다는 얘기가 네.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지금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각각의 기관에서 또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까 손위생의 중요성을 몇 번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직장에 보건 관리자를 두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손위생을 할 수 있는 소독제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민간 영역에서 예.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 분석을 하고 본인들의 어떤 의료 직장 환경에 예. 적용할 수 있게끔 하고 예. 그다음에 손위생을 잘 할 수 있게끔 보건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그 관리를 해주는 게 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좀 더 확인을 받아봐야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이제 당국에서 제시를 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만 네. 오늘 이제 일각의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실제 콜센터 직원분들 중에 고충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예. 그 이제 귀랑 그러니까 그 상담을 할 때 연결하는 헤드셋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이제 공용으로 사용을 한답니다. 아, 그런 부분도 혹시 문제가 될까요? 그런 걸 좀 바꿔야 될까요? 그거는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마이크를 통한 전파가 분명히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예, 예. 예,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이용한 그렇죠, 게 있었죠. 그리고 마이크라는 거는 분명히 입에 대고 쓰는 거기 때문에 비말이 튈 수밖에는 없고 예. 이거를 공용으로 쓰는 건 아주 위험한 행위에 속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그걸 공용으로 쓰고 있었다면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일 것 네. 같고요. 예. 당연히 개인 마이크, 그다음에 개인 그 헤드셋을 이용하는 습관으로 바꿔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쓰고 나서는 예. 저희가 이제 그런 마이크나 이런 것들도 소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콜센터 쪽에 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콜센터의 경우에는 워낙 감염에 취약한 근무 환경이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저는 그 고위험 사업장의 기준이 조금 잘 와닿지가 않아서요. 선제적으로 좀 대처를 하자라는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보시기에 좀 이런 근무 환경 혹은 이런 직군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업이라든지 직군도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지금 정확하게 지금 떠오르는 직군은 없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조건들,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러한 콜센터에 해당되는 조건들을 갖고 있는 곳이면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예, 예. 말을 많이 하거나 또는 뭔가를 계속 나눠 먹게 되는 예, 예. 그러한 그 환경에 있는 곳들은 다 해당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가 사실 그래서 직원 식당이나 이런 데들이 되게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 식당들이 지금은 한 방향만 보고 식사를 하게끔 만든다던가 예, 예. 아니면은 식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벽을 세워서 예. 비말이 튀지 않게 한다던가는 지금 조치들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직장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직장 안에서의 환경 중에서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저희 좀 굉장히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비단 이제 이 콜센터만 신경 쓰는 게 네. 아니라 여러 이제 직장 내부에서 보건위생학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기준을 두고 위생을 잘 지키고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네.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그 항체 탐지 단백질 개발에 정부가 성공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교수님? 항체 탐지 단백질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사실 백신을 만들거나 이럴 때 필요한 건 항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어떠한 항체가 코로나19에 대해서 반응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반응하는 항체를 찾아내기 위한 단백질을 개발했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예. 항체 자체를 개발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 이거는 중간 단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러한 그 단백을 통해서 저희가 완치된 환자의 혈액에서 중화 항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찾아낼 수 있다면 예. 그러면 그거를 활용해서 저희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예. 네. 아마 거기까지 가기에는 제가 보기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아마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하나의 좋은 소식이라고 저희가 생각은 할 수가 있지만 네. 네. 지금 당장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앞으로의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제가 보기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이 열렸다 예.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고 지금 한국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도 외신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인천공항에 오늘 출국 검역을 했던 해리스 미국 대사도 이 한국의 모델이 이제 전 세계 모범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어떤 점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보시나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방역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른 나라와 굉장히 그 차이가 났던 부분이 우리나라는 문호를 걸어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네. 특정 국가에서 입국을 제한해야 된다는 이슈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하나가 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분명히 집단 발생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구 경북 지역이 아주 대표적인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런 이동 제한을 시행하거나 또는 타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수많은 국가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점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체 현재 환자들의 확진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날 때 많은 불안감을 느꼈지만 지금 현재는 그게 어느 정도 사그라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예. 지금처럼 구로콜센터처럼 산발적인 지역 감염,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 집단적인 폭발적인 어떤 환자의 증가는 저희가 어느 정도 막아낸 거는 맞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막는데 저희가 사용했던 여러 가지의 기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 제한 없이 방역을 하기 위해서 환자의 동선을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든가 그리고 그런 환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GPS를 활용을 하고 카메라를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활용을 했었거든요. 예. 이런 기술들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많은 진단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에 하루에 여태까지 검사에 10,000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어저께 통계 봤더니 그 대략 22만 건 이상의 검사를 시행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많은 양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어떤 의학적인 역량들, 그러니까 뭐 진단검사약 전문이라고 부르는 검사에 특정돼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을 갖고 있다던가 예. 의사 중에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그 해외에 비해서는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이고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환자를 무엇보다 빨리 찾아내고 그 환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함으로써 전파를 막아낸 그러한 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제 검사를 하지 않는 국가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국가는 이동을 굉장히 제한하는 국가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 좀 반대되는 어떤 그러한 정책 방향을 잡으면서도 국가의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많은 어떤 여러 가지 무리를 가하지 않고 예. 코로나19 확진의 폭발세를 잡았다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해리스 대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뭐 싶습니다. 외신들도 그렇고 이제 세계적으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모델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 현황은 어떤지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이 영상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plan is
네, 보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이 가운데 지금 전국에 이동 제한령을 내린 이탈리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어제 하루 최대 증가폭을 네. 기록했다고 하는데 사실 코로나19 발병 초기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사태가 악화된 겁니까? 일단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몇 가지 실수가 조금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탈리아는 그 중국에서의 입국자에 대해서 제한을 걸었던 예. 가장 빠른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그 중국에서의 루트만, 그러니까 중국에서 입국에 대한 것들만 신경을 쓰고 나머지의 것들을 좀 신경을 쓰지 않았던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물론 이제 중국 국적의 사람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 거는 좋지만 예. 분명히 중국 국적의 사람 외에 자국민이 가서 감염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은 분명히 그러한 분들에 대한 감염에 대한 대비와 조치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들을 믿어서 초기 감염이 발생하는 것들을 좀 늦게 알았다라는 예.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실수가 하나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부 지역, 롬바르디아 지역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을 했었을 때 예. 그 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을 먼저 시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동 제한이라고 부르는 조치는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예. 대부분의 서방 국가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운 조치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정보가 실제로 그 발효되기 직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서 노출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수많은 롬바르디 북부 이탈리아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예. 다른 지역으로 전부 다 확산이 돼 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전국적으로 더 감염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예. 중국에서의 그 우한 봉쇄 초기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구 처음에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예. 저희가 대구 지역을 봉쇄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벌어질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방역 모델이 성공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예.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감염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망자가 많은 이유도 이제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네. 지금 현재 이탈리아의 사망률은 6.2% 정도입니다. 예. 중국이 3.9%였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가 0.8%입니다. 예. 굉장히 많은 사람분들이 돌아가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이어서 대략 한 노령 인구가 많은 세계 두 번째 국가다는 네.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많은 노령 인구가 감염됐기 때문에 돌아가셨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예. 근데 그게 다는 아닌 게 저희가 이제 그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그 노령 인구의 사망률을 비교를 해보면요. 예. 중국의 경우에서 80세 이상의 그 노령 인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의 사망률이 14.8%였는데 예. 우리나라는 6.5%입니다. 음. 예. 예. 절반 이하예요. 네. 예. 그리고 70에서 79세가 중국은 8%, 우리나라는 4%. 예. 그다음에 60에서 69세가 중국이 3.6%, 우리나라가 1.3%입니다. 예.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그 이탈리아 데이터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탈리아 사망률이 높은 걸로 봐서는 분명히 노령 인구 사망률도 많겠지만 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노령 인구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 얼마나 감염을 조기에 진단해서 조치를 취하느냐가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는 굉장히 빨리 지금 찾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탈리아는 이미 확산되고 난 뒤에 지금 찾아내고 네.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적절한 조치에 대한 것들이 늦어졌을 가능성이 많고요. 어.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한꺼번에 의료시설로 몰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전에 예. 이런 상태가 악화되고 예. 그러면서 돌아가시고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다시 이제 제가 제 질문 드리자면 그 실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의 경우에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얼마나 빨리 발견해서 발빠른 대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그 차이가 이런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다라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의료시설 자원을 가지고 네네네.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의 데이터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저희가 이제 사망률이 일정하다고 보면은 예. 환자가 많이 발생할수록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건 당연하거든요. 예. 그런데 중국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환자가 많이 생길수록 사망자도 늘어나지만 사망률도 올라갑니다. 네. 예. 예. 그 이유는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을 빨리 입원시켜가지고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때 많이 사망하시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이러한 기저질환자 또는 고령자를 포함을 해서 빨리 진단을 해서 얼마나 정확한 조치, 치료나 이런 것들을 시작해 주느냐가 예. 코로나19 사망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탈리아 상황 짚어봤고요. 이란은 왜 이렇게 됐다고 좀 보고 계세요? 근데 이란 역시 마찬가지로 초기 이탈리아 대응? 예, 마찬가지로 네. 그 중국에서의 항공편을 막았었던 가장 최초 국가들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일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이제 그 미국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예. 의료에 대한 지금 자원 자체 지금 굉장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란도 환자가 늘어나기 전까지 좀 파악이 안 됐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던 것처럼 이탈리아도 역시 비슷한 문화가 있는데 이란 역시 비슷하게 그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인사하는 문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쪽에서도 그러한 문화 때문에 굉장히 초기에 폭발적으로 확산됐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일본도 이란도 역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미국의 얘기도 좀 해볼까요? 지금 미국도 확진자가 연일 늘어나면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확진자와 같은 행사에 참석했던 한 의원과 밀접하게 접촉을 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검사를 안 받고 있어서 네. 그 미국 언론들도 조금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한 달이 건너서 좀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도 고령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검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문제는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여러 가지의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 인식이 조금은 그 위험하다라는 인식은 갖고 있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코로나19가 처음 나왔었을 때 이거를 뭐 그냥 일반적인 독감 아니냐 예. 예. 그렇게 얘기도 많이 했었었고요. 예.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그 백신에 의한 효과도 굉장히 좀 부정하는 편에 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저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어떤 질병관리통제센터나 예. 이런 쪽에 대응하고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늦었습니다. 초반 그 대응 자체가.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러한 그 질병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그냥 그러니까 위급성에 대한 예. 인식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별로 이런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래서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걸로 보이고요. 예.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되고 그러면은 뭐 인식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예. 국가별로 저희가 좀 짚어봤고, 저희가 어제도 사실 이 내용을 좀 짚어보긴 했는데 그 대유행이라고 하죠. 팬데믹과 관련해서 WHO가 그동안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다가 근데 선포 자체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온도보다 차이는 많이 벌어져서 어느 정도 우려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WHO 차원에서. 근데 선포 자체는 좀 주저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렇다고 좀 보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WHO는 사태 초기부터 굉장히 조금 그 한 발 늦은 그러니까 판단을 내렸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예. 네. 근데 지금 현재 팬데믹에 대한 문제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냐면은 팬데믹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각 지역에서 국가별로 이제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 돼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WHO는 아마 더 이상 예.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뭔가를 관여하거나 예. 또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제어를 완전히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예. 아마 팬데믹에 대한 선언을 지금 약간 미루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예. 그래서 내부 사정은 조금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아마 예. 이런 부분들도 일부 영향을 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팬데믹이라고 아직 선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는 코로나19가 그래도 통제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서라는 또 이야기들도 있어서요. 만약에 팬데믹이 선포가 된다면 이제 이 코로나19도 통제가 뭐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그런 쪽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주저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현재 코로나19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거나 해서 어느 정도 조절이 된 거는 중국하고 우리나라 정도거든요. 네. 중국은 아주 강력한 이동 제한을 했고 우리나라는 아주 많은 검사 물량을 쏟아부어서 가능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예. 현재 지금 코로나19가 나온 국가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 국가들 중에는 검사를 할 수 없는 국가도 있고 이동 제한을 할 수 없는 국가들도 많거든요. 예. 이런 국가는 더 이상 아마 관리가 어려워질 겁니다.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예. 저희가 이 팬데믹에 대한 선포를 하는 게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미 현실적으로는 팬데믹 상태라고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던 많은 국가에 퍼져 있고 예. 그중에 많은 숫자는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형민 연세대 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현황 짚어봤고요. 네. 국제적인 상황까지 저희가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